목금이 조금은 파생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체 코리아 시총의 몇 프로요? 28%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은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뜬금포로 발표를 해야지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요. 조금은 다른 주도주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사실 한 축,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들도 최근 며칠 어려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시 좋아지게 된다고 했을 때 부각될 수 있는 조정이 끝났다고 했을 때 부각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그 답을 원하죠. 원하는데 크게 우리 시장에서 테마로는 그 두 가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액침 냉각 하나랑 그리고 CXL 이 두 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그 GTC 2024라 그래서 그 젠슨 황이 여는 엔비디아 여는 AI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 알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두 가지를 발표할 거죠. HBM3E 관련한 아마도 이제 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표할 거고 두 번째는 CXL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호흡을 해보니 그 전에 오르면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정상으로 있으니까는 이 일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시켜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방향성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냐면 이걸 기술력으로 볼 때는 좋죠. 좋죠. 그런데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거래와 음봉과 여러 가지 시장에서 빨리 감아 올린다는 그런 시장의 제스처가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느냐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언제 끝나냐면 실적을 발표해야지 끝납니다. 근데 실적 발표한 지가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두세 달 남은 상황이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는 EPS 상승 추이가 꺾이면서부터 꺾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치가 꺾이든지 실적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그래도 일부 즐길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만 조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떤 수준이냐면 대표님 안 하고 있다가 안 쳐다보면 그냥 쭉 솟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 가겠지 하면은 또 빠지고요. 그 변동성이 10%가 넘는 한 2시간 안에 1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매매를 하신다면은 올라갈 때 또 물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밀릴 때 들어갔다 파는 일단 매매 플레이가 들어가는 시즌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모멘텀이 다음 주니까는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내마녀의 날 있고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곧 우리가 만기가 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 그러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동시 만기가 있을 때는 조금 장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PI도 겪고 난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가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이러니까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의 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는 마감 동시 효과 때는 아마도 금융투자가 여태까지는 매수세를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만기 때는 이번에는 금융투자가 일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연말에만 있었는데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배당 선진화 정책 때문에 일부 배당 뭐 은행주라든지 3월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말과 3월 말에도 연간 배당이 존재해서 관련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 배당 금융투자 매물 출회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어제 오늘부터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부 매물이 나올 것 같은 거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낼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서 어떻게 해지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저건 관건일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파생은요 그날 다릅니다. 그날 달라서 일부 매도가 나올 부분은 있다 정도만 좀 파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됩니다. 3월에서는요. 그런 베이스 정상화되면 현선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파생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현물을 매매하고 보는 시기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불안한 장벽이 조금은 무뎌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는 이번 만기 잘 보시는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도 미국 만기도 있어요. 미국 선물. 그래서 금이 조금은 파생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 네. 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매매 패턴이 중요할 거고요. 마침 최근에 저희 자료가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2월 달에 이게 감독원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 자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2월의 패턴을 보고 3월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2월 중에 우리 봤죠. 7조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 예, 샀는데 순매수하여 2월 말 현재 762조 갖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상을 말씀드립니다. 가족분들. 전체 코리아 시총의 몇 프로요? 28%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요거 좀 상식 삼아서 외워두면은 우리 여러분들 저기 친구들 만나실 때 굉장히 좀 상식 높다고 얘기하실 거고요.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산 겁니다. 지역별로요. 유럽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이게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유럽 자금 4.7조, 미주 자금 2.9조, 아시아 별 티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봐서 중동은 팔았습니다. 작년에 중동 많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 중에서도 영국계가 많이 들어왔고요. 미국계가 순매수입니다. 뭘 타져도 여긴 저도 잘 모르는 국가로 좀 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역 보유 규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까 28% 코리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체의 40% 정도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전체의 31% 정도는 유럽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70% 정도는 여전히 선진국 증시의 펀드들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쭉 나오는데 그걸 아마 요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 채권 매매라든지 순매수 동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계 자금이 바로 나갈 것이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계 펀드들이 어떻게 매매 동향하는가가 일단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일단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외국인들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좀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일본 증시가 올랐던 이유도 끊임없이 지금 외국 돈이 들어와서 정확하십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일본 정부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맞아요. 세제 혜택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외국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완벽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우리 찐시황 시험 보시면은 정부에서 로드맵 추진 방안 한 달 땡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상 땡겨야 됩니다. 계속 땡기기 때문에 그게 안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벌써부터 대표님 보시면 자동차 추세 살짝 밀리기 시작했고요. 몇몇 밸류업 종목들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면 또 승질 날 거예요. 우리 또 지금 외국인들만 사서는 지금 안 되고요. 강력하게 살 수 있는 동인 플러스 일본처럼 제 ISA 계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요. 4천만 원씩 그리고 5년 동안 2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ISA 계좌에서 주식을 좀 풀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는 좀 차차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외국인들이 바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작년 12월 처음 얘기 나올 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외국인들 패턴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일정 패턴은 좋아요, 대표님. 패턴은 좋기 때문에 눌리면 들어간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눌리면 들어간다에 맞는데 이게 지금 얼만큼 눌리느냐 이 싸움을 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매매할 때 패턴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사고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가 일단
패턴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번 분할이 맞습니다. 매매하실 때는 3분할로 들어가는 종목도 그렇고 지수 패턴 매매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은데 예전에는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코스닥이 더 좋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뭐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섹터 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매매하는 코스닥을 매매하는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 내가 삼성 SDI를 매매하느냐 에코프로를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목 셀렉션이거든요. 이거를 종목 장세라고 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일단 적당한 부분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막 미국 시장 어떻게 따라서 그럴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요 약한 것부터 칠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의 차이를 좀 어떻게 좀 저기 기민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2,700 넘을 것 같다. 2,750 될 것 같다. 그러니까는 뭐 전업 투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거가 올라야지. 그렇지. 예.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거가 움직이는 시기는 소위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서 내 거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지금 그 흥분을 하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돌았어요, 지금. 도는 거니까는 이것들을 올라올 때 얼만큼 내가 손실폭을 줄여서 주도주로 갈아타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돌리는 거가 얼만큼 도는 거 그리고요 조금 현금 있으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폭이 적으면 물 타도 돼요. 이게 저 돌릴 때 왜냐하면 워낙 빠졌다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를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지수 예측하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은 오른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좀 빠진 거를 보자라는 측면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소부장 안에서도 빠진 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빠진 거의 대표 주자를 처음에 저 목목을 각오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근데 제가 보고서를 매일 살펴보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의 한 자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분기 흐름이 이어지는 1분기이긴 한데 핵심은 비용 슬림하다. 뭐 요거는 뭐 대부분이 우리 알고 계실 텐데 카카오 별도 법인이 약 2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총 시즌이에요, 대표. 그렇죠. 주총 시즌이면은 이 현금은 유령 자산 또는 M&A를 통해서 무형 자산으로 전환이 되고요. 작년에 안산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하도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M&A를 뭐 지향하는 방향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전략이 좀 조금씩은 그래도 주조 친화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는. 그런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간 5천억에 달하는 별도 이익이 아마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단서조항을 좀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황 자체가 종목들로 봤을 때 계속 어떤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게 지난번 찐시황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은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뜬금포로 발표를 해야지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요. 그렇죠. 좀 뭔가 좀 예측이 있었던 거 자체로 하면은 또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는 주가에서 반영됐다. 미리 올라간 거 안 오는데 뭐 최근에 뭐 카카오 조금 뭐 밑에서 움직인 거 있더라도 주가에 크게 반영된 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적당한 안목에서 이게 일주일이 되겠다, 2주일이 되겠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도부터는 조금 미운 오리 새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조금은 좀 긴 안목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좀 시계열이 좀 있는 거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시계열이 바로 땡겨 있는 것들은 변동들 커가지고 그치.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그 추세의 힘으로 더 맞아요. 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왔던 힘으로 더 가야 되는데
갔다가 바로 빠지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게 조정이 자꾸 심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쪽 섹터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눈이 뻘게 가지고 막 사다가도 최근에 한 3, 4일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빠질 때 팍팍 부러져요. 물론 시장이 그래도 뭐 이렇게 모멘텀이 있으니까는 한 번씩 올려치긴 하지만은 예전과 같이 신고가를 쓰는 흐름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좀 빠진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카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네.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아이디어 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시황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메모리 쪽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레거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그 중에 핵심은요 낸드입니다. 낸드. 음. 낸드가 흑자 전환한 거거든요. 디램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낸드 쪽에 특화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소부장 안에서 찾기도 쉽습니다. 뭐 소부장, 뭐 낸드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러 가지 낸드가 돌 때, 그럼 낸드가 도는 건 뭐냐면 휴대폰이 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좀 AI 관련한 온 디바이스 쪽, 엣지 디바이스 가는 것, 실제로 추세가 조금씩 보이는 것들로 빠진 것들 위주로 좀 본다면은 그런 변동성 있는 시기에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이디어 하나 더 드리자면은 같은 신고가들에도요. 이게 이쁘게 모여서 가는 것들은 추세를 타서 조금씩은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세게 사는 신고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신고가들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씩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변동성이 좀 줄어든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를 그렇게 좋게 본다 그러면 네이버도 그렇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은 맞아요. 어떤 그 방향성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 날 카카오는 사는데 네이버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가족분께 얘기하시는 건데 좋을 때는 네이버만 얘기를 하는데 실적은 네이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데 소위 변동성 플레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소위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서 더 직격탄을 많이 맞은 쪽 카카오가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변동성 플레이는 카카오 그리고 중장기 플레이는 네이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최근에 움직였던 트리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AI라는 단서가 들어가요. 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라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의 뭐냐 칼로라는 서비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실적화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은 그게 실적 추정에 들어가서 유의미하게 보이는 거는 조금 더 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낙폭과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알리페이,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네. 이런 것들 중국의 그 유통업체들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큰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지금 점유율이 엄청 뺏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오늘 어떤 내용까지 봤냐면은 소위 안 하셨던 생필품까지도 알리에서 주문을 한다. 아,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건데. 예, 이게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그래서 생필품이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댁과 제가 살림을 2개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댁과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머니 댁은 마트에 사세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가 하는 집은 뭐를 하냐면 그 소위 이제 쿠팡이라든지 쿠팡. 이런 걸로 사요. 그런데 요게요, 이 생필품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쿠팡에 빨리 안 사도 되잖아요. 그 알리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확인이 된지 안 된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받아봤는데 뭐 휴지 이런 건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미리 사는 거죠. 사서 어떻게 되면 사서 어머니 드립니다. 많이 사서요. 그 이게 지금 저도 좀 약간 기민하게 하는다고 가족분 인정을 하시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바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이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이커머스 쪽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그런 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마트라는 홈플러스 같은 이런 마트 쪽 유통망에서도 조금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뭐 계속 규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생필품 쪽까지 지금 전이대가 되는 중이다까지는 제가 뉴스단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면서 네.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제 네카오. 네네. 그리고 요새 그 일론 머스크 쪽에서 나오는 또 이슈가 있죠. 네네. 일단 이게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요거는 모멘텀 임박한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앨런 머스크가 이 드디어 세 번째 써요. 세 번째. 그러니까 4월이랑 11월 날에 쏜 거는 사실상 실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 뉴스단을 살펴보시면 그 대부분 종목들이 나는 우주항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이 같이 겹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다 조금 눕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앨런 머스크의 이런 행보 자체가 그쪽을 트리거를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랑 정부에서는 당연히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은 5월 달에 있습니다. 당연히 5월 달에 만들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뉴스단이 3월 달 한번 4월 달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주도주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주항공 쪽은. 그런데 조금은 좀 실적이 조금 높죠. 사실은 높죠. 비쌉니다. 비싼데 그러더라도 조금 성장성에 베팅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종목 셀렉션이 나는 조금은 적당히 실적이 있고 적당한 성장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한번 일부러 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섹터가 종목들이 뭐냐면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LN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패시브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종목들의 특성상 한번 추세를 타면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살짝 밀렸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이 한데 조금은 최근의 조정을 보면서 한번 이런 기회 같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저도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이 너무 어렵다. 예, 이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는 밑에 돌기시장은 뭐 있죠? 엔터 있고요. 엔터니까 엔터를 좀 종목별로 셀렉션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여러 개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